내일이 궁금할 땐 이분께 여쭤봐야겠죠. 필시 김도영 전문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필식이 김도영입니다. 전문가님 정보가 진짜 빠르시잖아요. 왜 렘데시비르 관련해서 뭐 진실게임 공방도 있다 이런 얘기도 예전에 잠깐 해주셨던 것 같고요. 또 뭐 루머나 썰도 꿰고 계실 것 같은데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 건강 위독설에 대한 시장 영향력과 판단 누구보다 잘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네, 실제적으로 저희 오픈톡을 통해서, 노란톡을 통해서 미리 속보를 먼저 전달을 해드렸고요. 그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매매 트레이딩을 먼저 오늘 장중에 같이 동반해서 잡았습니다. 저희 VVIP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생방송을 통해서 접촉하신 분들하고 대응을 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오늘 가장 오픈톡에서 질문이 컸던 것은 어떤 거였냐면요. 핵심적으로 이 북한 체제에 대한 붕괴 위험성이 과연 호재이냐 악재이냐라는 부분을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결론을 내자면 악재다라고 말씀을 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당적으로 체제가 붕괴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19가 정리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체제에 대한 위험성이 된다는 건 외국인 입장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져오는데요. 정확하게 오늘 수급의 수익 측면에서 특히 유가증권 시장 쪽의 외국인들이 1,900대 공격됐던 3천억이 곧바로 지금 2거래일 만에 다시 1조가 매도가 되었죠. 그 부분에서 오늘 시장에 추가적인 하락 부분에 속도를 냈던 것은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자,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클릭해서 매도한 것보다 프로그램성으로 매도를 했다라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이 루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부정적인 시각을 더 확대해 줬던 것들의 근거가 바로 프로그램 속에 차익 쪽 매도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추격 매수를 하는 부분마저도 이 불안감 때문에 확인하고 가자라는 논리 때문에 시장에 대한 악재로 정확하게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 부분 속에서 그나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내일 이제 기로점인데요. 환율 추이 쪽이 앞으로 계속 중요하다. 제가 환율을 위안화 부분과 그다음에 우리 달러원 부분에 대한 표현을 드리고 있죠. 가끔 가지고 나올 때는 그때부터 시장의 영향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고점 부분이 1211원.23에 마감이 됐었습니다. 고점이 막혔었죠. 다행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하나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월 2일 날 고점 부분이 바로 1242원에 대한 고점이었거든요. 여기마저 뚫렸다고 한다면 오늘 기관 입장에서 방어적인 매수가 들어오긴 했었지만 이 부분에 전혀 들어올 생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행히 이 부분이 막혔기 때문에 오늘 제한적인 하락을 마지막 부분에서 기관 쪽 수급을 가지고 방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관도요, 아쉬운 건 뭐냐면 현물 쪽에서보다는 선물 쪽에서 놓고 이렇게 판단을 해봤을 때 선물 시장 쪽에 이렇게 선물 시장 쪽에 대한 매수만 있을 뿐이겠고요. 실제 유가증권 시장 쪽에 보시면 기관 금융시장 창구 쪽 상대적으로 싸져 있는 논리 쪽을 제외하면 현물은 현재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실시간 거래하는 종목의 힘에서는 매도, 즉 단기 관점은 고점이 꽉 찼다라는 부분이 기관의 수급에서도 힌트를 얻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저는 이들이 5월과 6월 쪽에 대한 레이스를 하기 위해서 이 4월의 마지막 부분을 이용해서는 조정포를 좀 열어두는 모습으로 마감한 하루였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내일장으로 좀 놓고 보면 제가 선물시장 쪽을 놓고 판단을 많이 하는데요. 선물시장에 놓고 봤을 때 어제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이 갭은 메꿀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갭 부분을 메꾸는 건커녕 추가적으로 더 내려왔다라는 부분이겠죠. 제가 예언가도 아니겠고 북한 부분의 이슈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수급적인 측면을 가지고 숨어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부분 때문에 찾아내는 건데요. 이 급락 부분에서 아래꼬를 좀 더 십자 도지로 만들었다는 것은 일단 북한에 대한 이슈는 무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겠고요. 방향성을 모색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추가적으로 저는 내일장 추가 하락을 열어놓는 부분이겠고요. 선물지수 기준적으로 오랜만에 기준가를 잡아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243.95포인트가 내일 이탈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제한적인 속임수의 반등이었다라고 막판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얘기가 안 나왔으면 했는데 나왔네요.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는데 구체적으로 근거 좀 들려주십시오.
네, 일단은 우리가 넷플릭스 실적 부분을 좀 하나를 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 성장성 부분에 대한 물음표는 없습니다. 그런데 고실적 부분도 이제 판단이 될 수가 있겠는데 그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나스닥 시장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보시면 어제 이 불협화음의 노이즈가 오늘 특히나 지금 아시아장이 마감되면서 길리어드 부분에 대한 효용성을 다시 도배를 하고 있죠.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 부분과 함께 아주 강하게 올라갔던 기술조정심 쪽으로 추가 하락 부분을 좀 열어놨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져올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이 특히나 우리나라 종목군들 쪽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J 컨텐츠라고 연동돼서 추가 상승 부분들을 제대로 만들어주지 못하는 것도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과 함께 미국 시장에서는요. 특히 이 부분과 경제가 분명히 재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다우 산업지수를 계속 잘 봐야겠죠. 나스닥의 캔들만 보면 아직은 물음표인데라는 표현이 되겠지만 이 다우 산업지수의 위치를 놓고 보면 어제의 캔들 모양이 어떻습니까? 상승의 캔들을 병합으로 이렇게 감싸버리는 음봉 캔들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밤 미국에서 주택 지표가 부정적인 예상치 하회를 발표하게 되면 추가적인 핑계 때문에 다시 한번 저점을 확인하러 내려오는 구간이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환율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내일장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1242원을 잘 사수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내일장에 여러분들과 제가 상당히 집중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환율 추이 자체가 1250원이 뚫어내기가 정말 어려운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뚫린다라는 것은 오늘 저점의 기술적인 부분에 아주 의미 있는 기술적 저점이었지만 이것은 이탈해서 추가 하락을 열어버린다라는 포인트로 반드시 체크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오늘 살짝 억지성으로 막은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1250원만 제대로 막혀주길 바라지만 뛰어넘을 경우에는 시장 추가 하락 열어두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의 근거는 바로 구리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가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점 부분에 대한 지지력을 한번 테스트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유가 부분은 워낙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요. 이 부분을 놓고 판단을 해보면 구리 자체가 추가 저점 부분에 대한 의미를 이탈을 했다라는 관점, 그렇게 놓고 판단을 한다면 이번 주 기준에서 핵심적으로 봤을 때 2.23달러 부분까지는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는 관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리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는 것은 경제 활동이 재개됐어도 공장 가동률은 없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을 열어둔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한 2분 정도 남아있는데요. 급합니다. 하루 만에 23% 최고가 기준 수익이 난 풍산이요. AS 부탁드리고요. 전략 종목까지 이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 우리가 풍산을 투자 포인트로 잡았던 것은 구리 상품가에 대한 원자재에 대한 수혜 실적 부분으로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폭등적으로 나갔던 이유 하나 포인트겠죠. 방산주로 엮이면서 같이 올라갔다라는 부분. 자, 보유자분들은 한 번은 팔고 가면서 다시 재매수 관점으로 보겠다라는 부분이겠고요. 저는 구리 상품가와 연동해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라면 이 풍산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 계속해서 음봉 매수 잡자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이와 관련돼 있는 포인트 쪽으로 또 하나 볼 포인트 종목군들을 보면 이제 LS를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LS 역시나 이 부분 구리 상품과에 연동되어 있다는 부분, 구리 값이 지금 급락 부분 파동에서 아직 제자리로 급등을 안 나가고 있죠. 또한 이 부분은 선물 관점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부분들은 아직 시간이 필요하니까 LS 같은 종목군들 집중해서 보시겠고요. 시간 관계상 한 종목만 더 말씀드리면 리노공업을 잘 체크를 하면서 요 고점, 직전 고점 부분에 형성되어 있는 86,000원의 돌파 포인트가 나온다고 한다면 직전 고점은 쉽게 뚫리면서 83,000원까지 트레이딩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한 종목 더 듣고 싶으면 노란톡에서 확인하시고요. MTNW 김도현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빨간 맛 보러 오세요. 상승의 맛 맛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